열악한 중소기업을 잘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으며 직장인들에게 PTSD를 불러오는 웹드라마 조조소의 새 시즌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조소기업은 2021년 1월 6일부터 방영된 오피스물 웹드라마인데요. 여행 유튜버 빠니보틀이 감독과 대본을 맡았고 중소기업 소개와 가족 일상을 다루는 유튜버 이가장이 출연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1화부터 큰 인기를 끌며 2주 만에 조회수가 100만 뷰를 돌파하기도 했죠. 빠니보틀이 조조소를 만들게 된 계기는 코로나로 인해 해외로 나갈 수 없게 되어 여행 영상 말고 대신 올릴 수 있는 콘텐츠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친구이자 조조소의 정정우 이사 역으로 출연하는 조정우와 맥주를 마시다 조조소를 계획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웹드라마가 아닌 피식대학처럼 꽁트 형식으로 만들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빠니보틀의 팬이었던 이태동 촬영감독이 웹드라마로 만들자고 설득했다 하는데요. 빠니보틀은 조조소가 웹드라마가 된다면 유튜브 감성에 맞지 않을 것 같아 자신이 없었지만 망하더라도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어 도전했다고 하네요. 드라마 제목이 탄생된 과정은 빠니보틀이 가제목으로 조소기업이라 정해놓고 다른 스태프들에게 아이디어를 받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아이디어를 안 줘. 그래서 제목에 변화 없이 조조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목이 너무 찰떡인 게 발음이 조타의 조신지 아니면 조소기업의 조조소의 스토리는 동료 여행 유튜버 곽튜브가 무역회사에서 일할 때 겪었던 실화들을 각색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담으로 즉흥적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뒤로 갈수록 이전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참고하게 된 게 나무위키 들어가서 나무위키 보고 제가 촬영 장소는 빠니보틀의 모교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이뤄졌다고 합니다. 또 사무실 이사 이후에는 부산의 반송유선방송에서 장소 협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에 위치한 촬영장은 실제로 사무실로 사용되던 곳이었는데요. 우울한 표정의 워크숍 사진이 걸려 있었고 회의록에 회사가 어렵다는 글귀가 쓰여 있었다고 하네요. 요즘 드라마 연기가 오글거린다 생각한 빠니보틀은 조조소 촬영 현장에서 배우들에게 힘을 빼라고 계속 요구했다고 합니다. 또 이태동 촬영감독은 리얼한 장면을 찍기 위해서 배우들이 리허설을 할 때도 몰래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다큐멘터리 같은 리얼함을 살릴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합니다. 조조소의 주요 캐릭터인 족춘범, 이길, 정필돈, 정정우, 이민아, 이혜영, 백진상은 빠니보틀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의 성격 및 모습을 넣거나 직접 겪었던 사람들을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조충범은 가장 빠니보틀과 닮은 캐릭터라고 하는데요. 어렸을 적 도망치고 회피하고 싶은 성격을 대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민아는 멀쩡한 캐릭터지만 회사 안에서는 사이코처럼 행동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본을 쓰면서 가장 어려웠던 캐릭터라고 하네요. 또 이가장은 배우가 아님에도 실감나는 연기로 호평을 받기도 했죠. 이가장의 이런 연기력의 비결은 근데 이제 와이프랑 살면서 이제 일생이 연기를 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정필돈 사장을 맡은 강성훈도 현실을 복사한 듯한 연기를 보여주기도 했죠. 그리고 정정우 이사는 중소기업에서 일어나는 친인척 비리를 보여주고 싶어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백진상은 빠니보틀이 직접 겪었던 빌런을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롯데마트에서 카트 알바를 하던 시절 드라마와 같이 압존법 때문에 혼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 빠니보틀은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빤스런을 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이혜영은 위화감이 드는 캐릭터라는 평이 있었지만 중소기업의 나쁜 점을 주로 다루는 드라마라 재미를 불어넣기 위해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캐릭터 구축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수많은 특별 출연들이 있었습니다. 까로, 체코제, 캡틴 따고, 곽튜브, 공돌이 용달, 곽윤기, 머독 등 빠니보틀과 이과장의 지인들이 대거 출연한 것이죠. 또 조조소의 OST인 웨이브업 뮤비에는 이과장이 출연했던 가짜사나이2에 에이전트 H가 출연했으며 나레이션은 유튜버 여행 자매이가 맡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빠니보틀이 직접 엑스트라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시즌 1 5화가 방영되기 전 이미 시즌 2 제작이 확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며 촬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촬영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도의적인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거리두기를 했던 것인데요. 이후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검토하다가 시즌2 6화부터 부산에서 촬영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네요. 빠니보틀은 촬영 첫날 최소 조회수 15만을 목표로 했다고 합니다. 정사장역의 강성훈이 목표 조회수를 넘지 못하면 삭발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다행히도 대성을 하게 되죠. 조조소 14화에 조충범이 자플래닛에 악담을 쓴 걸 들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실제로 자플래닛에 들어가서 정승 네트워크를 검색하면 회사 소개 페이지와 별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정승 네트워크가 개발한 조소개팅 공식 사이트도 실제로 만들어져 있기도 합니다. 아쉽게도 다운로드를 해도 다른 앱으로 연동이 된다고 하네요. 에피소드가 마무리될 때마다 개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매 화마다 조금씩 다른 소리이기도 하죠. 시즌3 마지막 에피소드에서는 개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이러한 이유는 마지막 화에
대사들이 충분히 개소리 같아 넣지 않았다고 하네요. 시즌4는 빠니보틀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의 본업인 여행 유튜버로서의 활동을 예고하듯 SNS를 통해 나의 조조소가 완전히 끝났다고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시즌4는 KBS 웹드라마 회사 가기 싫어의 연출인 서주환 감독이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 감독은 이미 배우들에게 캐릭터가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빠니보틀이 없더라도 큰 변화 없이 이야기가 진행될 거라고 하는데요. 무한도전 태국 특집에서 무표정 댄스로 큰 웃음을 주었던 김유리 작가도 제작에 합류한다고 합니다. 제작 발표회 중 시즌4에서 가장 크게 변화되는 부분이 뭐냐고 묻자 족충범역의 남현우가 피부가 좀 좋아질 예정이고요. 시즌4는 1월 18일 유튜브 채널 왓챠를 통해 1화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회차부터는 왓챠를 통해서만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아쉽다. 유튜브 콘텐츠에서 왓챠 오리지널 드라마가 된 조조소, 과연 빠니보틀의 조조소처럼 흥행할 수 있을까요? 가족이고 내가 가 하면 족같이 가! 같이